자, 예. 지가지 주변 싸가지. 예. 프린터. 어제 새벽 4시에 들었어요. 예. 자, 프린터 33쪽. 오늘 그 포물선 운동하고 그다음에 진자 운동에 관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부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33쪽은 포물선 운동 관련된 내용이고요. 미래행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나는 각각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의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A와 수평으로 밀어놓은 물체 B가 운동하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A, B의 질량은 서로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얘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거고요. 얘는 이제 그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포물선 운동과 유사한 운동을 합니다. 포물선 운동을 합니다. 얘도 왜 포물선 운동을 하냐면 요 중력의 빗변 방향 성분이 일정해요. 그래서 중력의 빗변 방향은 일정한 가속도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합니다. 그리고 요 방향은 마찰이 없으면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없으니까 등속도 운동을 해요. 그래서 한쪽이 등속도 운동이고 한쪽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면 합치면 포물선 운동이 됩니다. 단지 이제 그 가속도의 크기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포물선 운동과 유사한 운동이고 얘는 자유낙하하고 유사한 운동인데 가속도만 중력 가속도보다 좀 작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AB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단 모든 마찰과 분기저항은 무시한다 해서 역시 무시무시한 문제죠. 가속도는 A가 B보다 크다 했는데 가속도는 A, B 모두 같습니다. 기울기가 같죠. 빗면의 기울기가 같으니까 가속도는 똑같습니다. 둘 다 그 동일한 뉴턴의 제2법칙이 적용됩니다. ma 이퀄 mg가 mg 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근데 제가 그 자유낙하 운동하고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에는 둘 다 ma 이퀄 mg라는 동일한 그 방정식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질량하고 관계없이 가속도는 일정하고요. 자유낙하 운동도 연지가 아래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 g, 그리고 포물선 운동도 연지가 아래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 g. 그래서 동일한 가속도고요. 이 경우에는 단지 여기서 바뀌는 게 요게 이제 g 사인 세타로 이제 조금 작아지죠. 작아지는데 둘 다 동일한 운동 방정식이 적용되고요. 그래서 가속도는 같습니다. 여기는 틀렸고요. 같다. 바닥에는 A가 B보다 더 빨리 내려온다 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그 예전에 실험한 적이 있었죠. 그 가만히 놓은 물체하고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하고 바닥에 동시에 도달했죠. 왜냐하면 그 연집 방향만 놓고 보면 동일한 운동을 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이 빗면 방향의 운동만 보면은 빗면 방향으로는 둘 다 초기 속도가 없습니다. 가속도도 같고요. 그러니까 빗면 방향은 동일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A하고 B는 동시에 바닥에 도달하게 됩니다. 틀렸죠? 이게 아니고 이제 동시가 되겠습니다. 동시. 자, 3번 내려오는 동안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서로 같다. 얼핏 보면 서로 같아 보이지만 처음 상태가 보면 처음부터 다릅니다. 같은 높이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같아요. 근데 운동 에너지가 얘는 0인데 얘는 있죠. 2분의 1 mv0 제곱으로 있으니까 얘가 역학적 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리고 각각은 내려오면서 중력만 일을 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요. 그러니까 A는 A대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고 B는 B대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놓고 보면 B가 역학적 에너지가 더 크겠죠. 처음부터 컸으니까.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B가 역학적 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 다음 내려오는 동안 A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그리고 mgh의 변화량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빗면 방향으로는 동일한 운동을 하니까 매 순간 같은 높이에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서로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내려오는 동안 중력이 한 일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했는데 이 중력이 한 일은 제가
그 공식처럼 하나 기억을 해두라고 그랬죠. 중력이 한 일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 순간 보면 같은 높이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같고요. 그리고 중력이 한 일도 같습니다. 큰 게 아니고 이 두개가 같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천재교육 교과서 개념 확인 문제 1번 문제 보면요. 지면에서 30도의 각으로 공을 비스듬히 위로 던져 5m 담장을 넘기려고 합니다. 처음 속력 V0를 적어도 얼마로 해야 할까? 라는 건데요. 단 중력과 속도는 10m/s 제곱이고 공기저항은 역시 무시합니다. 자, 이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일단 상황을 그림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V0의 속도로 지면과 30도의 각도로 쏘아 올립니다. 쏘아 올려서 높이가 몇 미터인 담장? 여기 5미터인 담장을 넘기려고 해요. 그럼 얘가 슝 이렇게 가서 이렇게 겨우 넘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전략은 이겁니다. 요 처음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하고 요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라는 식으로부터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이렇게 할 건데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일단 두 가지 방법 모두 처음에 해줘야 될 게 있는데 요 초기 속도 있죠. 여기 초기 속도를 X축 방향하고 Y축 방향,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분해부터 일단 해보면요.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빛을 비춰주면 되죠. 이렇게 그림자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초기 속도의 그 X축 방향, 수평 방향의 성분은 V0 코사인 30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초기 속도의 연직 방향 성분은 V0 사인 3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요 V0 코사인 세타는 살아남죠. V0 코사인 30도는 속도가 그대로 있습니다. Y축 방향 속도는 0이 되죠. 이 경우에 좌표축을 여기 바닥을 기준으로 하면 돼요. 항상 이 물체가 운동하는 거에 가장 밑바닥을 가장 밑쪽을 0으로 잡으면 되거든요. 좌표축은 세울 때 얘를 0으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위쪽을 플러스로 잡고요. 나중 높이는 5m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쓸 건데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체로 두 가지 방법을 풀어볼 겁니다. 뭐냐 하면 풀 버전으로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역학적 그 에너지는 같다. 그러니까 X축 방향, Y축 방향 구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요 빨간색 두 점에서 같다는 식을 세워볼 거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이제 X축 방향으로의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없고 또 X축 방향으로는 포텐셜 에너지도 없죠. 그래서 X축 방향은 제외하고 Y축 방향만 놓고 Y축 방향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이 보존된다 라는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둘 다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우선 오리지널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오리지널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러면 일단 요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죠. 포텐셜 에너지는 0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만 적어보면 2분의 1 질량이 몇 킬로로 나와 있나? 질량 안 나와 있죠. 그냥 질량은 m으로 두겠습니다. 요 V0를 구해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처음 순간 던진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2분의 1 m V0 코사인 30도의 제곱. 요게 운동 에너지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m이 이상하네 모양이. G는 10으로 나와 있죠. H는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정리하기 전에 날아갈 것들이 있죠. 질량은 다 날아가죠.
질량을 일단 살려두고 제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 근데 이 식을 풀 때 좀 센스가 있다면 요 코사인 30도를 바로 집어넣지 않고요. 이걸 좌변으로 넘겨요. 그럼 2분의 1 m v0의 제곱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30도 이렇게 되죠. 이거는 이제 50m이 됩니다. 이렇게 두면 요만큼이 뭐가 됩니까? 예, 사인 제곱 30도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 계산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m은 날리고요. 그러면 그 사인 제곱 30도는 4분의 1이 되죠. 맞습니까? 그럼 양변에 8을 곱하면 v0의 제곱은 400이 되니까 따라서 v0는 20m/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서술형 평가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풀어라 하면 요식 하나 쓰고 마지막에 이제 요식 쓰고 이러면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단위까지 쓰고요.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똑같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지만 그 x축은 아예 처음부터 안 쓰고요. y축에 대해서만 써도 됩니다. 그렇게 써보면요. 2분의 1 m 처음에는 얘가 v0 사인 세타만큼 사인 30도만큼 있죠. y축 방향의 속도는요. x축 방향의 속도는 빼버린 겁니다. x축 방향의 에너지도 x축, y축에 분해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y축에 대해서만 쓰는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는 없고 y축 방향의 운동 에너지만 있습니다. 처음에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y축 방향의 운동 에너지는 없죠. 이건 포텐셜 에너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에서는 y축 방향의 역학적 에너지만 치면 m, g, h 이렇게 되죠. 요식 잘 보면요. 저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요식 잘 보면 결국 요식하고 같아요. 잘 보면 맞죠? 네. 예, 요식하고 같으니까 똘똘마리로 결국에 이제 얘나 결국에 같은 식이에요. 예. 그래서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죠. 결과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쓰면 또 되는데 이렇게 쓰면 이제 뭐를 빼고 뭐를 넣고 하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냥 아싸리 이렇게 쓰는 게 더 나을지도 있겠어요.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다 넣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 오리지널 버전으로. 뭐 요게 편할 수도 있고 요게 편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요게 편한데요. 근데 처음 하는 학생들은 이제 요게 또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오리지널 버전을 쓰는 게. 네, 요렇게 해서 답은 어쨌든 요렇게 푸느나 요렇게 푸느나 20m/s가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답은 표시하고 넘어가야지. 자, 이번에는 천재교육 교과서 개념 확인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평면에서 V0의 속력으로 비스듬히 위로 공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건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그냥 정성적으로 물어본 문제가 되겠네요. 최고점에서 연집 방향의 속력은 0이죠. 최고점에서 연집 방향의 속력은 0인데요. 최고점에서의 속력은 0이다 하면 틀린 거죠. 네, 수평 방향의 속도는 있습니다. 연집 방향만 속도가 0이 됩니다. 따라서 최고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최소라고는 볼 수 있어요. 0은 아니지만 최소죠. 수평 방향만 살아남았으니까. 최고점 말고는 다 연집 방향의 속도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최고점에 있을 때보다는 분명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끗 차이인데 최고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0이다 하면 틀린 거지만 최소이다는 맞는 겁니다. 던진 공이 다시 지면으로 떨어진 순간 운동 에너지는 최소가 아니고 이때가 오히려 최대가 됩니다.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이 이제 연집 방향의 속도가 아예 없는 상황이고요. 처음에 출발할 때랑 다시 바닥에 도달했을 때가 연집 방향의 속도 성분이 가장 클 때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은 이제 속도가 제일 빠를 때죠.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니해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서
미래행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지면의 P에서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가 최고점 Q를 지나 점 아래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P에서 Q로 가는 동안 가속도가 일정하다.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 포물선 얘도 마찬가지 MA는 mg입니다. 그 운동방정식 세워보면요 mg밖에 없죠. 그래서 가속도는 g로 일정해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가 일정하죠. 근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아니에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가속도도 일정하면서 직선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되려면 가속도가 일정하면서 초기 속도도 그 가속도 방향하고 나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낙하하거나 연지기로 던지거나 이래야 되는 거고, 근데 포물선 운동은 이제 수평 방향 속도 성분이 있어서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고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하는 경우가 포물선 운동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가속도는 일정합니다. 답은 나와버렸네. 1번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P에서 Q로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중력만 일을 하는 상황이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면 Q에서 운동 에너지는 0이다. Q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죠. 수평 방향 속도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0이 아니죠. 수평 방향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수평 방향의 운동 에너지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번 문제 볼게요. P에서 Q로 가는 동안 중력이 물체한 일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력이 일을 합니다. 자, 이거 제가 설명할게요. 자, P에서 Q로 가는 동안인데요. P에서 Q로 가는 동안 변이를 보면요, 이렇게 가는 건데 변이를 놓고 보면 이게 변이죠. 네, 이게 변이고요. 변이 중에서 변이를 분해를 해서 중력과 수직인 방향하고 중력하고 나란한 방향 이렇게 해보면 요게 이제 중력하고 나란한 방향 성분이에요. 변이에 요게 변인 거죠. 근데 중력은 아랫 방향이죠. 중력은 아랫 방향입니다. 따라서 중력이 음의 일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 이게 똘똘마리로 잡으시죠. 중력이 음의 일을 해요. 근데 여기는 중력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중력이 음의 일을 하면 이게 합력이 한 일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죠. 근데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마이너스 3과 같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합력이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중력이 한 일이 합력이 한 일이 되고, 모양이 좀 이상하네. 자, 그럼 거꾸로 이제 반대로 요 경우도 한번 볼게요. 요 경우 요렇게 가는 경우, 요렇게 가는 경우 변이는 또 요렇게 되죠. 이 변이를 분해해봐요. 분해해보면 요렇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중력하고 나란한 방향 성분만 궁금한 거죠. 그럼 중력하고 나란한 방향 성분은 요게 돼요. 그럼 이때는 보면 중력이 요 방향이잖아요. 중력이 그 중력 방향하고 변이 중에서 중력과 나란한 방향 성분하고 방향이 같죠? 요거 두 개 곱한 게 1이거든요. 그러면 중력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 경우는 양의 일을 합니다. 따라서 Q에서 R로 가는 동안에는 합력이 한 일, 중력이 한 일이 플러스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합니다. 운동 에너지 증가하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얘가 플러스가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델타 U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여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P에서 Q로 운동하는 동안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0이 아니고 음의 일을 한다. 중력이 음의 일을 한다. 혹은 중력이 일을 한다 해도 맞는 말입니다. 예, 일을 하죠. 양의 일도 일을 한 거고요. 음의 일도 일을 한 겁니다. P에서 Q로 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다 했는데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죠. 줄어든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포물선 운동과 관련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들 풀어봤고요. 넘어가서 요 34쪽에는 진자 운동과 관련된 문제 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단진자 운동을 나타낸 것인데요. 천재교육 교과서 개념확인 문제 3번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역시 공기저항과 마찰은 무시합니다. 무시 안 하는 경우 없어요. 다 무시해요. 항상 99.9%. 항상 일말의 여지를 남겨두죠. 근데 이 진자 운동은 다 마찰을 무시하는 경우밖에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요, 중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장력이 있어요. 근데 요 중력은 일을 까만색으로 줄까? 장력은 일을 장력이란다. 장하고 중은 발음이 비슷하네. 예. 중력은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력 방향으로 그 변이 성분이 있죠. 예. 높낮이가 달라지잖아. 근데 중력은 일을 해요. 반면에 장력은 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장력 방향하고 운동 방향, 속도 방향이 혹은 변이 방향, 혹은 속도 방향, 운동 방향 같은 말입니다. 이게 서로 수직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일을 못해요. 장력은 속도의 방향만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거 빠뜨린 농담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욕을 하죠. 미안합니다. 이게 저 옆반에서 애드립으로 할 때 통했는데 이게 또 계획하고 하니까 안 통하네. 일을 안 하면 욕을 먹어야죠. 이게 서로 힘하고 운동방에 서로 수직이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얼추만해 뭔가. 이게 아닌데 그 지금 정신이 해롱해롱해가지고 농담을 못 들어서 그런 거지. 이렇게 질척거리면 안 되는데. 자, 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웃지 않아도 꿋꿋하게 계획된 농담을 다 합니다. 자, 진자의 주기는 진자가 무거울수록 느리다 했는데, 진자의 주기는 여러분 급한 대로 유도하는 과정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요 식을 기억해야 돼요. 요 식은 여러분 공식처럼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외우는 방법은 그 LG 옛날에 그 LG전자 그 광고 노래가 있었는데요. 그 여러분 잘 모르더라고. 제가 음치라서 노래를 다 불러줄 수는 없지만 끝에 사랑해요 LG 이렇게 끝나는 광고가 있거든요. 그 롱롱 타임 오고 옛날에 있었던 노래입니다. 방금 이제 은근슬쩍 계획된 걸 한 겁니다. 예, 롱롱 타임 오고의 LG전자에 대한 노래가 있었어요. 사랑해요 LG 하는. 그래서 주식 많이 올랐던데. LG. 그래서 이 진자의 주기는 보면 결국 G도 상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지표면 근처 우리 다 그냥 10으로 보잖아요. 9.8이나.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진자의 길이하고만 관계가 있습니다. 진자의 질량하고 관계없고요. 심지어 진폭하고도 관계없고 오로지 길이하고만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자가 무겁더라도
그 무거운 만큼 결국 얘가 중력에 의해서 진동하는 거거든요. 그럼 질량이 크면 관성도 커지지만 중력도 커져요. 그래서 그 효과가 상쇄돼 버립니다. 이 경우도 마치 자유낙하하는 물체나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물체가 그 질량하고 관계없이 가속도가 같듯이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뒤로 보면 진자가 가장 낮은 곳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크죠. 이때 포텐셜 에너지가 제일 작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기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갈까 밑으로 갈까 헷갈리는데요. 밑으로 가는 게 천재교육 교과서 문제들이니까 천재교육은 그 천재할 때 천재인가 아니면 천개의 예제할 때 예제는 어이네. 진짜 갑자기 궁금하네. 요거는 질문으로 인정 못합니다. 안 물린 질문이 아니라서. 자, 5번 문제 보면 그림과 같이 줄에 줄을 매달아 A점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이 가만히 놓았다는 것도 항상 그 정보가 있는 거예요. 정지 상태에서 놓은 게 가만히 놓은 겁니다. A, O, B 사이에 단진동하였습니다. 추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단 세타는 매우 작고 모든 마찰을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실 세타는 매우 이게 좀 세심하게 낸 문제인데요. 세타는 매우 작고라는 거는 이제 단진자가 단진동한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런 조건이 없어도 여러분 그 단진자 문제는 그냥 단진동한다라고 여기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주기를 물어봤네요. 줄의 길이를 2배라면 주기도 2배가 된다 했는데 이거 한번 풀이해 볼까요? 자, 주기에 대한 것이 롱롱 타이머고 사랑해요 LG. 비웃지만 기억이 날 겁니다. 제가 받는 비웃음과 여러분의 기억을 바꿨다 이렇게 하면 내가 남는 장사가 없는데 나는 비난만 받고 여러분 기억이 남고. 자, 이게 길이를 2배로 했을 때 주기를 T 프라임이라고 하면 옵티머스 프라임 아니고요. 이건 미안합니다. 이거 계획 없던 게다. 지금 배가 고파가 정신 잃은 것 같아. 예. 이렇게 되니까 이 정도는 뭐 좌변은 나누고 우변은 우변은 나누고 뭐 그까지 할 필요 없죠. 루트 2만 빼내면 되죠. 똑같은 꼴이니까 이렇게 되죠. 이 정도는 보이죠. 분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기가 2배가 아니라 루트 2배가 됩니다. 그렇지 하니까 그렇게 먹고 싶네. 오늘 미안합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정신이 이제 아까 1교시에는 잠이 와가지고 헛소리 했더만 지금 또 배가 고파서 헛소리를 하고 있네. 고로치에서 어떻게 고로케가 나왔지? 외점에 고로케 파나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고로케 그 시즌 한정판으로 더울 때 빼고 팔았는데 더울 때는 상해서 안 팔았나? 찐빵 팔아? 찐빵 맛있죠. 배고프다. 5점을 지날 때 추의 역학적 에너지가 최다이다 했는데 최저점을 지날 때가 이제 그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작을 때니까 운동 에너지는 가장 클 때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잘못 보고 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죠. 내가 이게 쉬운 문제도 이렇게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준 예다. 다 계획된 거는 아니고 방금 그냥 틀린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니까 보존됩니다. 중력만 일을 하죠. 장력은 일을 안 하죠. 서로 수직이어서 운동 방향과 중력 방향이. 답은 D것이겠네. A점에서 O를 향할 때 중력은 양의 일을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A에서 O를 향할 때를 보면 변이가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분해해 보면 저 색깔을 선택하는 이 기준도 있습니다. 양의 일은 보통 빨갛게 표시를 해요. 뭔가 플러스는 빨간색 같잖아요. 요게 이제 변이의 중력 방향 성분이 됩니다. 그죠? 중력은 요 방향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즉 중력이 양의 일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O에서 B로 향할 때는 지금 얘를 변이를 분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변이 중에서 중력과 나란한 방향 성분. 왜냐하면 이를 구하는 게 그 과정입니다. 중력과 나란한 방향 성분의 변이를 곱해야 되죠. 근데 중력은 요 방향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올라갈 때는 중력 방향하고 요 변이의 중력 방향 성분하고 방향이 반대죠. 따라서 이때는 중력이 음의 일을 합니다. 네, 저기서 물어본 거는 이제 A에서 O점을 향하니까 이거는 지금 변이 중에서 중력 방향 성분이 내려가죠. 중력 방향과 같죠? 이때 양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왜냐면 중력이 한 일이고 합력이 한 일이니까. 따라서 이것은 맞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요걸 마지막 문제로 했어야지. 2번이 답이네 하고 2번엔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 그럼 이만. 아쉽네. 아쉽네요. 야, 뭔가 농담 하나 빠뜨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데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더 할 농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미래행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6번 문제. 그림과 같이 질량이 3kg인 추를 최하점으로부터 20cm 높이에 가만히 놓았습니다. 최하점에서 속도를 구해보자 했는데요. 그 진자 운동 문제에서요, 주기 구하는 거 빼고는 결국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최하점에서 속도를, 일단 방향은 요 방향이 되겠죠. 이걸 V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표축을 잡아야 되는데, 어차피 최하점이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이니까 그때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잡기 위해서 여기를 0으로 잡고요. 이 방향을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두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 위치는 높이가 20cm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려면 이제 속력을 미터/세크로 쓸 건데요. 중력과 속도도 미터/세크 제곱이니까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꿔서 이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20cm를 일단 미터로 바꿔야 돼요. 단위 환산하는 방법은 얘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단위 환산하더라도 그 값의 본질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 1을 곱해줘야 됩니다. 1을 곱해주는데 단위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센티미터를 없애야 되니까 센티미터는 분모에, 이걸 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미터를 분자에 놓고요. 그 다음에 분자 분모를 같은 값으로 맞춰줍니다. 그럼 1m는 100cm죠. 네,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요거는 뭐 간단하게 0.2m라는 게 바로 보이겠지만 좀 단위 환산을 복잡하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쓸 거예요. 요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요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결과를 좀 알고 있는 게, 그때 예전에 수업할 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낙하시키면 진자 운동으로 h만큼 내려오나 그냥 자유 낙하시키나 여기서의 속력은 루트 2gH로 동일합니다. 근데 진자 운동은 속도의 방향이 바뀌었죠. 속도의 방향을 바꾼 것은 장력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높이 h에서 떨어지면요, 세 개를 묶어 볼게요. 자유 낙하 운동, 빗면에서 낙하하는 경우, 진자 운동, 전부 다 가만히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높이 h만큼 내려오면 루트 2gH가 됩니다. 속도. 공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력만 일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는 결국에 h만큼 높이가 변하면 그 경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속력은 루트 2gH가 됩니다. 방향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써봐야 되겠죠. 써보면 어디다 쓸고, 여기다 쓸 거예요. 여기 간단하게 써질 것 같으니까 요 안에 다 써질 것 같습니다.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없죠. 네. 예, 포텐셜 에너지만 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m이 3kg입니다. 그 다음에 g가 10이죠. h는 0.2m입니다. 이 단위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 요거는 이제 운동 에너지는 없죠. 최하점에서는 그 최하점을 지금 기준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만 있죠. 2분의 1에 3의 V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량은 페이크였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없어도 됐었습니다. 없어도 되고 결국에 이렇게 하면은 V가 간단하게 나오네요. V 제곱은 4죠. 그래서 V는 2m/s가 됩니다. 답이 2m/s니까 그럼 2만. 예, 오늘 2만. 이거 반전이 있었네. 이것도 끝 마무리를 할 수 있었네요. 예, 이제 시험 잘 치고 시험 끝나고 또 봅시다. 아, 다음 시간 또 있네. 그때 뭐 자습합시다. 오늘 그만할게요. 예. 네.